안겼었고 우리가 잭슨홀 연설, 잭슨홀 뭐 미팅 알게 됐었던 토너미팅 네. 알게 됐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 시장에 대한 뭐 우리 경제에 대한 반응, 영향은 어떨지 오늘 말씀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잭슨홀 미팅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미국 와이오밍 이게 북쪽이죠. 예, 거기 휴양지 잭슨홀에서 이제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공식 명칭은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 네. 예. 근데 매년 각국의 그 중앙은행 총재하고 재무장관 또는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경제학자들이 이제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지난 8월 24일부터 3일간 열린 그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하고 크리스탄 라자르드 뭐 유럽 중앙은행 총재,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여기 참석을 했고요. 세계 경제의 그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예. 이 회의, 미팅이 특별히 이렇게 세계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경제 관련 미팅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는 여기서 나온 얘기가 현실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뭐 라구람 라잔 그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지나치게 늘어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게 2005년인데 실제 서프라임 모기가 2008년에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예지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2010년에는 버냉키 연준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책으로 양적 완화를 확대하고 제로금리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또 미국 정책에 반영이 됐고요. 예. 그리고 전 22 총재도 2014년에 통화 완화 정책을 예고했는데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예. 제닛 앨런 전 연준 의장도 2016년에 금리 인상 근거 강화를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4개월 뒤에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실화가 그렇죠.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 파월 의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고금리 인상 정책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실제 이루어져가지고 5차례나 금리를 인상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가 그냥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만으로도 세계 시장이 이제 또 출렁이기도 하고 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올해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말하는 특유의 그 화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이런 걸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겁나는 얘기죠. 시장한테는. 네.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발표를 했고요. 정책을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겁나는 얘기죠. 물가가 다시 오를 경우에 금리 인상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네요.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또 다가오는 회의에서 추가 긴축을 할지 아니면 정책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추가 데이터를 기다릴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다소 비둘기적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은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 거죠, 이번에. 예. 앞에서 좀 세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본데 파월 의장이 앞서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데이터를 뭐 기다릴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29일에는 미국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30일에는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그 수정치가 공개가 됩니다. 예. 또 31일에는 연준이 그 통화 정책에 주로 참고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9월 1일에는 8월 고용 보고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연속으로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있고 나서 미국 내의 뭐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실제 이번 파월 발언은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했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는 3대 지수, 소위 이제 뉴욕 주식시장이요? 그 다우존스, 스탠다드 푸어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비트코인은 보합세에 머물렀고
그 채권 외환 시장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을 유지한 거죠. 한편 그 금 가격은 금요일장에선 하락을 했지만 주간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서 금값도 약간 올랐고요. 예. 그러니까 4주간의 주간 하락세를 벗어났는데요. 목요일까지 금은 1950달러 찍으면서 오랜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시장에 다 충격을 폭락장이었죠. 줬죠. 예, 완전한 충격을 줬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큰 뭐 반응은 없고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예. 미국 밖에서 이제 국제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뭐 비슷한데요. 팔월 의장 연설이 유럽 시장 마감을 앞두고 열린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그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전장 대비 0.22% 상승한 104.21에 마감을 했다가 그러니까 약간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를 얘들이 올리면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걸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올랐다가 살짝 기대를 했다가 네, 그 의장 발언 이후에는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 지수도 전장 대비 0.07% 증가한 7,338을 기록했고요. 프랑스도 약간 올랐고 프랑크푸르트 독일 여기도 DAX 지수가 0.07% 상승을 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식 시장도 뭐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 거래를 마친 그 아시아 증시는 파월 발언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하락했어요. 우려가 있었군요. 그 네. 당시에는. 그래서 네. 하락했다가 발언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작년과 정말 다른 상황인데 네. 일단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그 연준이 9월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80%나 나오고 있는데 11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 44.5%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1월에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더 그 통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쨌든 미국으로 돈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경제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경제죠. 네, 네. 대한민국 경제가 우려보다 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좀 어떻게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아나운서님이 이미 오프닝 멘트에서 네.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올해 3.5% 내년에 2.4% 기록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경상수지도 하반기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270억 달러 내년에는 46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취업자 수도 올해 29만 명 내년에는 19만 명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이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실제 경제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정부의 전망대로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은의 예측과 달리 그 최근 소비 지표들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심각한 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에너지 곡물 가격,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뭐 곡물 가격이 오른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게 또 더 오르고 있어서 요새 심상치가 않고요. 예. 그 대내적으로는 가계소득과 저소득층의 지출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소비에 대한 그 위축이 너무나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올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7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8% 줄었고요. 예. 2009년 3분기 1.3% 줄어든 이후에 최대 감소폭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또 늘어나는 것도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이래저래 다 안 좋다는 거네요. 네, 식료품 물가도 불안한데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은 2021년 기준으로 올 때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밀 자급률이 우리 1.1%, 옥수수 4.2%, 콩 23.7% 여기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영향이 우리 크죠. 원료값이 올라가니까 식품 가격이 또 오르겠죠. 게다가 또 국제 원유가 상승이 요새 그
기름값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내년에 이제 3%대로 올라갈 우려가 있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요.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 금리까지 오르면 또 오르게 이거 되면, 참 예.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예.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예상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경제 오늘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 발언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예상 등을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